박희훈 본부장님은 와세대대학교에서 도시지역연구소 연구원 및 조수를 하셨고요. 모리빌딩 주식회사에서 한국지사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또한 HC 현대산업개발에서는 현재 개발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박희훈 본부장을 모시고 좋은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한 번 더 인사 올리겠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 있습니다. 박희훈입니다. 예, 뭐 많은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역대 저희 건설산업 비전에 걸맞을 정도 선후배님들 다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현대산업개발의 개발본부장 겸 상품본부장을 하고 있고요. 아마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셨던 이유는 아마 이 책 지금 앞에 테이블에도 있습니다. 아마 감사합니다. 사무국에. 도쿄로 바꾼 빌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었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근 도쿄로 바꾼 빌딩들인데요. 뭐 자연스럽게 소개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가장 크게 좀 소개하고 싶었던 회사였던 회사에서 12년간 소개에 있었습니다. 한국 지사장 겸 있었었고요. 여기 가까이 있는 파르나스 타워 포함한 GS건설과 여러 건설사들 그리고 디벨로퍼들과 그런 프로젝트가 왜 한국에 안 나올까에 대한 그 바람으로 같이 프로젝트 컨설팅을 하다가 이제 현산에 합류를 했습니다. 도쿄로 바꾼 빌딩들인데요. 실은 도쿄로 바꾼 원래 원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건 사람이 하니까요. 그 주체가 있는 거고 의지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도쿄를 가시면 많이들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다들 코로나 때 안 가시다가 갑자기 가시고서는 많이 놀라고 얼마 전에도 디벨로퍼 분들 포함 만나시면 한 번 더 갔다 와봤는데 정말 넘사벽 같은 느낌이 있다라는 말을 하는데 아자부다이 힐즈라고 하는 게 가장 지금 대표작으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고요. 근데 다들 근데 아자부다이 힐즈를 보시면서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서 책에서는 20년간의 변화, 제가 보기에는 20년간의 변화였었습니다. 20년간, 2000년에 일본을 갔습니다. 2000년에 일본을 갔고 인생을 두 번 사는 느낌이라는 말을 한 번씩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말이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미에서 어떤 사회의 성숙이나 경제 성숙 속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을 많이 봤었고요. 어제도 건설산업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장소에서 같이 나눴던 자리가 있는데 건설에 관해서 그때 일본에서 나눴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다시 한국에서 반복되고 있지 않느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자부다 힐즈, 헤드윅, 노들섬에 초대가 되어서 노들섬에도 이 건축가가 들어올 것 같은데 물길 치는 저 건물들 너무나 인상 깊었는데요. 실은 언론들은 후킹하는 기사를 좋아하죠. 저 위에 있는 가운데 가장 높은 타워가 330m JP모리 타워인데 위에 있는 아파트 한 채가 2천억에 팔렸다. 한 채, 펜트하우스가 2천억에 팔렸습니다. 언론들은 그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한 채 2천억에 팔렸다. 이런 거. 예. 오른쪽에 아만 계열의 잔우 그리고 지금 시대에 미친 테크노 집단이라고 하던 지금 시대의 미디어 아트 저희 아랫대가 많이 비슷하게 합니다만 더 원조였던 템랩의 지하에 있는 미술관들 그리고 어찌 보면 뭐 최근에 신세계가 아주 반포가 아주 멋있게 바꿨습니다. 신세계 식품관을 아주 멋있게 바꿨는데 이 주제와도 관계 있는 지하에 내려가시면 아주 멋있는 슈퍼마켓 너무나 많은 요소가 있다 보니까 일본을 가셔서 이걸 보시다가도 이거 뭘 봐야 되나 각자 분야 따라 다르게 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소개드렸던 책은 이 책에서 우리 관련 분야 분들 그리고 우리 가능하면 우리 도시와 건축이 아닌 분들도 국민들도 시민들도 이 뒷이야기를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3,000명 오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욕심이 있어서 장수는 많습니다. 조금 40분 내에 잘 소화해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항상 나오는 단어는 비슷합니다. 입체 복합 수직도시, 자연 친화 미래도시, 글로벌 비즈니스의 중심 뭐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농담 삼아 박형준 시장하고 닮았다는 얼굴이 좀 말씀하시는데 사투리도 쓰고 있는데요. 부산에 4, 5년 전에 특강을 가서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노인과 바다인 부산에 대한 어떤 방향이 있을까를 해서 그때 이 단어를 같이 이야기했는데 요즘에 이제 컨셉이 비전이시더라고요.
안 움직이는 저 땅에 대해서 어떻게든 움직여 보시려고 막 뭔가를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오는 게 글로벌 허브 시티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 근데 되돌아가 보면 여기 계신 뭐 저희 뭐 선배님들 포함해 다 아시건데 똑같은 이야기를 20년 전에 한번 또 했었습니다. 2003년에 록봉기 힐즈가 나왔을 때인데요. 그때도 보고서 수많은 사람이 시찰을 하고서 제1록봉기 힐즈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안타깝습니다. 지금 여전히 저도 해협에서 같이 일하고 있고요. 이걸 더 뛰어넘는 걸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만 록봉기 힐즈를 뛰어넘는 걸 우리가 만들었는가 서울에서라고 한 생각하면 뭐 롯데월드 포함 있습니다만 록봉기 힐즈가 자랑하는 걸 뭘까요? 이걸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는데요. 벤치마킹을 하는 정확한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라 생각을 합니다. 멀리서 본 록봉기가 아니라 가까이서 본 록봉기는 이런 모습입니다. 20년이 더 지나고 있고 록봉기가 자랑하는 숫자입니다. 매년 4천만이 옵니다. 4천만이 온다는 게 롯데월드가 지금 4,500만쯤 오는데 평일날 한 10만 명, 주말에 한 14, 5만 명 와야 4천만이라는 숫자가 됩니다. 석촌호수에 2호선, 8호선에 수많은 아파트와 그 속에서 4천만을 하는 거랑 록봉기 힐즈는 서울로 치면 한강진 옆에 있는 블루스퀘어나 녹사평 옆에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 땅에서 4천만을 오는데 더 중요한 건 오늘 드릴 말은 저분인데요. 20년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해는 워낙 큰 프로젝트니까 흔히 속된 말로 오픈발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한 해는 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20년간 오게 하는 건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봐야 할 건 20년간 오게 하는 비결이고요. 이 4천만에 누가 있냐라고 하면 여러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글로벌한 크리에이터들, 글로벌한 리더들, 아티스트들 그런 사람 아주 양질의 사람이 4천만입니다. 저 4천만을 이 도시에 끌어와서 20년간 오게 했던 그 비결을 저희 지금 한국이 서울이 배워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이 책에 깔려 있는 생각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시작됐습니다. 20년 전부터. 이제는 이미 올림픽을 했기 때문에 새삼스럽지 않습니다만 센세이션했죠. 올림픽을 리오 올림픽 포함해서 이제 올림픽 망했다 생각이도 하는데 2024년 올림픽을 세느강 한가운데에서 개식을 했습니다. 다음 올림픽이 어딘지 아십니까? LA입니다. 그 다음 올림픽이 어디냐? 브리즈번입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전 세계 글로벌한 도시들이 올림픽이라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가? 도쿄를 대개조했다라고 일본에서는 도쿄 대개조라고 하는데 20년간을 대개조시켰다라고 하는데 도쿄 대개조 배경에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올림픽 이야기가 나오고요. 제가 몸담았던 모리빌딩이라는 데는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적 공감대와 명분과 그걸 위해서는 역시 디벨로퍼를 안 좋게 보는 시각이 많았던 시대라 연구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연구소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2015년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로 날아갈 수 있는 세계 주요 도시들의 직항편의 개수를 한번 세어보자. 어디가 많을 것 같습니까? 대륙간으로 가는 건 비슷합니다. 그런데 런던과 파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런던과 파리가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가 뭔가죠? 게임 체인저 LCC가 등장했습니다. LCC가 등장하고 EU가 하나가 되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를 물어보지 않고 어느 도시에서 왔느냐를 물어보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뒤에 영국 런던이 나오는데요. 런던 올림픽이 나오는데 런던 비싸다. 그냥 EU가 통합되었고 우리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제주도 사시는 분 많잖아요. 제주도 살다가 미팅이 있을 때만 서울 가자. 6, 7만 원. 이지젤, 라이언에어, 부엘링 전부 6, 7만 원에 바르셀로나, 런던을 다 갈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리니까 가장 내가 삶의 편한 좋은 도시에 내가 살고 미팅이 있을 때 그냥 EU 내 가면 된다. 6, 7만 원이니까. 바르셀로나가 난 좋다. 남편 너만 런던 가서 일하고 그냥 토요일 날 와라. 금요일 날 와라. 이 선택의 이야기가 EU에서 명확하게 강하게 일어났죠. 그러면서 이제 어느 도시에 사십니까가 됐고요. 도쿄의 벤치마크는 두 도시였었습니다. 런던과 싱가포르였는데 런던
2012년 올림픽을 왜 했을까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들이 갑자기. 그리고 지금의 엘리자베스 라인이라고 하는 런던판 GTX, 그리고 구글이 왜 갑자기 저기 들어왔으며 주경기장과 저기 스트라트포드가 왜 저기에 스트라트포드가 들어왔는가. 예. 영국은 세계 최강이었죠. 최강이었고 영어를 쓰고 있었고 국제금융의 중심지인데, 근데 방금 했던 그 흐름 속에 이제 암스테르담에, 프랑크푸르트에, 파리에, 바르셀로나에 밀리고 있었죠. 그 위기감 속에 다시 우리가 대륙의 변방, 떨어져 있는 도시, 여기서 다시 경쟁력을 일으키려면 우리의 문제였던 어떤 그런 부분을 대륙과 연결을 위해서 유로스타의 중간, 가장 그 땅값도 쌌던 유로스타가 들어오는 스트라트포드의 주경기장과 새로운 오피스와 주거를 넣고요. 그리고 이제 그 끝지점이었던 킹스 크로스에 새로운 우리 용산 같은 개발을 하고, 그리고 히드로 공항과 세 개의 도심을 바로 직결로 연결하는 엘리자베스 라인을 깔고, 이 모든 것들이 도시 경쟁력, EU와의 도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어찌 보면 있었는데, 옛날 우리 전국체전 하듯이 올림픽 도로 만들듯이 으쌰으쌰 하려면 하나의 큰 이벤트는 필요하다라는 속에 나왔고요. 뭐 갑자기 이게 아주 유명합니다만 이게 왜 나왔을까의 배경도, 저희들은 마리나 베이 샌즈의 저거와 히든 스파이 가든과 뭐 이런 걸 플라이를 봅니다만 저 업무지구죠. 싱가포르이 이걸 만들려고 했던 건 저 좋은 업무지구에 좋은 기업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공항이, 좋은 마이스가, 좋은 요런 시설들이, 요런 것들이 다 있어줘야 동남아의 허브가 될 수 있고 메인이 될 수 있는 압도적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다. 계속 이걸 볼 게 아니라 저걸과 저거를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 그 속에서 올림픽을 썼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만 제 앞에 있던 회사 오너입니다. 도시 경쟁력, 국가 경쟁력이다. 98년도에 이렇게 일본의 여러 가지 큰 담론 때 어반 뉴딜, 루즈벨트가 뉴딜 정책으로 다시 잃어버린 일본을 살렸던 것처럼, 미국을 살렸던 것처럼 도시로서 우리가 일본의 저성장을 돌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리빌딩 뭐 순위로는 매출로는 아까 김종래 회장님 말씀하셨는데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워낙 이 회사가 원래는 일본 메이저 디벨로퍼에서 약간 이다나 왕따입니다. 워낙 스스로 자기 하고 싶은 거 그냥 자기 가는 길로 쫙 가는 회사다 보니까. 근데 이제는 이제 너무 커버려서 이제 같이 하는 회사인데 전형적으로 사주성가한 회사이고요. 뭐 지금 한 연간 매출 한 2.5조, 3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해외에 한번 나가봤던 뱅따개 건물, 푸동을 바꿨던 건물, 뱅따개 건물 한번 해봤었고요. 항상 우리는 지역을 바꾸는 첫 돌을 한번 던져보겠다. 그리고 그 지역 전체를 한번 이렇게 보겠다는 약간의 미션 같은 걸 생각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흐름을 바꿨는데요. 도쿄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도쿄역 마루노치가 저희 강화문 CBD, 카스미가세키가 정부종합청사 바로 그 옆에서 창업을 했습니다. 여기 쌀가게로 창업을 했고요. 여기에 있는 쌀가게가 건물 2-3개로 시작해서 이렇게 제일 끝단이 이제 록봉기 힐즈까지, 이번에 오픈했던 아자부다 힐즈, 도라노몬 힐즈, 오늘 소개할 것들이 서울로 치면은 이제 한 서소문 정도에서 창업을 해서 후암동 거쳐서 보강동까지 한 사업 범위를 하는 한 놈만 팹니다. 속된 말로 한 지역만 합니다. 요 지역만 합니다. 요 지역만 한 군데만 재개발 사업만 합니다. 비근한 대로 재개발 사업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이야기를 일본에서는 나리타 공항의 구글맵으로 나리타를 보시라라고 하는데, 구글맵 나리타를 딱 보시면 활주로 하나 뚝 끊겨 있습니다. 집 하나 있습니다. 4,500만의 수도권이 쓰고 1억 2천의 허브공항, 나리타공항 활주로가 끊겨 있습니다. 거기에 반대자가 유명한 어떤 그 반대자들이었는데 수용을 못합니다. 수용을 못한다는 말은 재개발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알바끼가 제대로 돼버리면 재개발을 못한다는 말이 일본인데 절대적으로 대법 가면 다 집니다. 개인의 소유권에 대해서. 그 법을 만든 회사가 이 회사이기도 했습니다만 좀 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유도했던 게 이 회사입니다. 한데 재개발만 합니다. 알 잘못 박히면 30-40년 갈 수도 있는데도 한 군데 지역을 했던 회사고요. 첫 건물이었던 촌스럽게 이때는 우리는 이름이 특이한 모리빌딩인데 건설적인 우리 빌드다. 우리는 부동산이 그 당시에 좀 안 좋은 이미지, 일본도 안 좋은 이미지라 우리 모리 부동산은 아니고 모리 빌딩이다, 건설적인 빌드다 하면서
우리는 아파트를 만들면 좀 국가 경제 도움이 안 되고 오피스를 해야 국가 경제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초기엔 오피스 빌딩만 지었습니다. 높이 제한이 있는 속에 다른 회사들보다 설계와 설비를 다 연구해서 한 층을 더 넣는다든지 자기들 입지가 그런 동네니까요. 을지로 같은 동네였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죄송합니다. 저녁이 없는 삶을 만났죠. 자기는 오피스를 만들고 나머지 사람들이 신도시를 여기 타마 신도시 우리 분당 같은 거 만들어서 모두 전철로 출퇴근하는 시스템을 하니까 푸시맨이 있는 저녁이 없는 삶이 되었죠. 이게 내가 바르게 하는 건가에 대한 반성에 대한 이야기 속에 복합개발, 주거와 오피스와 상업이 함께하는 복합개발을 해야 저녁이 있는 삶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복합개발로 방향을 틀었고요. 지금은 자기들 원래 했던 저 오피스 넘버 빌딩을 재개발하는 상태 포함한 좀 더 에리어로 넘어가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30년 전 파워포인트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30년 전 파워포인트입니다. 일본에서. 똑같지 않습니까? 저출산 고령화, 워라밸, 이미 직장과 가정의 밸런스, 자기의 생활, 시간, 자기 시간의 중요성 이런 이야기들이 제가 일본을 갔던 2000년대 가장 뜨거웠던 화두들이었었습니다. 도시의 변화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한 장으로 정리하면 이런데요. 50년대, 70년대는 무조건 집에 저 물건이 있어야 됐습니다. 50년대는 저 물건 3개가 있어야 됐고 60년대는 집에 저게 3개 있어야 됐습니다. 옆집 사는 거 내가 다 사야 됐습니다. 80년대 파리를 싹쓸이했습니다. 명품 소피 버버리였었고요. 버버리 딱 90년대 무너졌습니다. 무너지니까 삶의 질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말했고요. 2000년 딱 되니까 백투더 베이직 우리 세월호 같은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4만 불이 30년 왔습니다. 90년에 멈춘 4만 불, 3만 불이 지금 30년째 일본을 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성장에서 성숙으로 대학교까지 몸이 성장하다 대학교 때 정신이 성장하는 것처럼 4만 불이란 걸로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파타고니아, 세렝게티 그다음 모든 물건 다 사봤습니다. 다 사봤고 해볼 거 다 해보고 하다 보니까 진짜 행복한 게 뭔가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2000년부터 백투더 베이직. 저도 일본 회사 근무할 때 보면 짐이 다 다른데 저희 서울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비교하는 삶이 정말 불행한 거죠. 비교하면 다 불행한 거죠. 내가 행복한 나를 소중히 하는 삶, 그 속에 이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 그다음에 두 개의 거점에 대한 거주 이런 이야기들이 부동산에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도시는 잘못됐습니다. 도시 구조가 잘못된 거죠. 일본은 철저하게 지하철 대중교통 위주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이 잃어버린 140분을 보내고 있는 도시 구조. 근데 개발을 해보려니까 그러면 시내를 개발을 많이 하면 되는데 오세훈 시장님 포함해서 서울시에 말을 해서 올해 말이나 아마 서울시청에 서울시 전체 모형이 들어올 겁니다. 서울 지하 1층에 들어올 것 같은 시청 1층에 들어올 텐데 가장 많이 좀 더 놀라라고 보여드리는 게 모리빌딩을 가면 도쿄 전체 모형을 만들어뒀습니다. 바로 그 옆에 비교하라고 맨하탄과 상해 모형이 있습니다. 똑같은 스케일 1대1000입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거죠. 정책 위반자들한테. 그냥 포텐셜이 있는 땅을 마음껏 개발하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맨하탄은 그래도 계획된 도시라 필지 구조가 정형화되어 있고 제법 넓습니다. 개발하기 좋은 사이즈인데 도쿄는 시내는 개발을 하면 되는데 전부 다 에도 시대 필지라 너무나 작고 정형화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제를 가지고 전쟁이 있는 삶, 새로운 도시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국가를 위해서도 도시 삶을 위해서도 재개발 말고는 답이 없구나. 이 그림을 작년도 프리츠컬 받은 리케 야마모토 이런 분들 싫어하시는데 300세대를 그대로 용량을 받으면 저렇게 됩니다. 근대건축이죠. 르꼬르비제의 가장 큰 컬렉터이기도 합니다. 하가이기도 했기 때문에 모리미노르는 했었고 버티컬 가든시티 지금의 현대적 기술은 르꼬르비제 때보다 더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건폐율을 줄여서 저 300세대를 모으면 훨씬 더 바람길과 뷰가 다 튀고 쾌적하고 그리고 지하를 더 쓸 수 있는 기술이 있으니까 잘만 쓰면 훨씬 더 나은 도시가 되는 게 아닌가. 이게 모리미노루의 생각이었고 그게
좀 더 정리된 자기만의 개발 방식, 철학처럼 나온 게 버티컬 가든 시티였었습니다. 예, 바람길, 뷰, 모든 게 좋아지고 우리나라 아파트하고 다릅니다. 아파트 같이 보면 르꼬르비제랑 비슷합니다만 우리는 다 판상형에 다 막아버리는데 자기만의 뷰를 위해서 이들은 가보시면 힐즈의 가장 큰 차이는 뻥뻥 하늘이 다 뚫려 있습니다. 더 좁혀서 더 그렇게 해주고 위에다 녹지하고 아래쪽에는 할기를 위해서 다 상업을 집어넣고 지하도 괜찮은 인프라라든지 소음 문제 때문에도 지하도 좋을 수 있는 콘서트 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지하에 넣으면 하늘에는 희망이 땅에는 그린이 지하에는 즐거움이 있는 그런 버티컬 가든시티가 탄생하는 거 아니냐. 나는 이 모델을 동아시아는 프라하 파리처럼 될 수가 없다. 동아시아는 밀도가 너무 높다. 동아시아 대도시들은 그 높은 밀도를 도심부 모델입니다. 도심부에서는 이 모델을 내가 한번 바꿔보는 게 나의 이상이다 라고 하는 걸 정리했습니다. 저 아랫동네 갈색 건물이 현장 가보시면 여기가 창업을 했던 쌀가게에 있었던 첫 건물들 오피스 빌딩 만들었던 저 갈색 건물들 저 자리에 돌아놓으면 힐즈인데도 저기서 창업해서 성장했습니다. 오피스로. 그러다가 저녁이 없는 삶이 되어서 지주공동사업으로 안 되겠다. 땅이 없는 사람이라 지주공동사업이었어요. 저 때는 안 되겠다. 법을 유도하자. 재개발 법을 유도해서 재개발법이 만들어졌습니다. 1970년에 3분의 2 동의하면 사업 가능하게. 자, 법 테두리 나왔다. 들어가자. 엄청난 저항을 부딪힙니다. 경리단으로 보시면 됩니다. 경리단 아래에 있는 그 상가와 경리단길 위에 있는 한남동의 저택가 여기 만평을 첫 재개발 사업 부지로 잡았습니다. 저 아래 동네는 너무 작다. 큰 만평 정도 돼야 내가 버티컬 가든 같은 이야기를 해보겠다. 지하철이 없으면 일본 오피스가 안 됩니다만 지하철도 없던 고가도로 옆에 있는 그런 안 좋은 흐름한 상점가와 위에 있는 저택들 저기에 목욕탕 건물 하나 사서 들어가서 했습니다. 근데 엄청난 저항을 부딪힙니다. 야, 저 아래 동네 애들하고 왜 내가 같이 사업을 해? 저 밑에 사람들 저 위에 있는 부자들하고 내가 왜 사업을 해? 재개발이 뭔데? 나 싫어. 17년이 걸렸다는 사업이 첫 번째 17년이 되는데 그래서 했던 건 사원주택들 만들고 영화 보여주고 옛날이라서 그러면서 동네 청소하면서 아침 청소하고 영어 잘하면 영어 선생해주고 수학 선생해주고 가라데 잘하면 가라데 선생하고 우리 나쁜 사람 아니다. 우리 이 동네를 정말 꿈이 있다. 정말 잘 만들려고 하는 거다. 이 말을 14년을 설득했습니다. 14년을 설득해서 하나 나왔던 첫 번째 프로젝트가 아크힐즈.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시면 아자부다 힐즈 바로 옆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50년 됐지만 서울의 그랑 서울 타워를 할 때 이걸 보여드렸습니다. 예. 만든 지 40년 지나도 저 옆에 있는 삼성재팬 이건희 회장이 만든 건물보다 지금 더 임대료 잘 받고 있는 건물. 예. 최초의 복합개발이었고요. 최초의 인텔리전트 빌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IBM이라든지 그 당시 첫 IB들이 다 여기 들어와 줬고요. 아나인드 컨티넨탈 호텔, 700씩짜리, 그리고 주택, 그리고 컨셉이 그랬으니까 전부 다 콘서트 홀 위는 녹화를 안 시키는데 콘서트 홀도 녹화를 해서 자기가 꿈꾸는 약간 도시 모델 하나를 만든 게 아크힐즈가 됩니다. 지하에 있는 산토리의 지금도 가장 좋은 콘서트 홀, 바인야드 방식의 산토리 홀이 지하에 들어와 있고 저 위에 나무는 40년째 너무 잘 자라 있습니다. 이걸 하면서 모리빌딩을 할 깨우쳤죠. 오피스만 하다가 복합 개발해보고 상업도 해보고 하는데 계속 그 공간을 써서 해보니까 우리가 계속 한 동네를 한 사이트를 계속 운영을 잘하고 하면 활성화를 시키면 테넌트도 계속 좋은 테넌트가 들어오고 계속 우리 임대료도 안정화되고 하니까 기른다는 의미, 일본어가 좋아하는 단어가 육자입니다. 기른다는 단어인데 우리가 선순환 구조에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배웠고요. 록봉기 힐즈가 나오기까지 수많은 다른 연습들이 있었다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한국서 알려졌던 록봉기 힐즈인데 예를 들면 요 가까이 있는 봉원사입니다. 절 주지를 설득해서 오피스 타워 하나, 주거 타워 하나 만들었던 아타고 그린 힐즈. 네덜란드 대사관과 수도 정수장을 설득해서 만들었던 오란다 힐즈. 그리고 주거밖에 안 되는 지역이 좀 특이한 모양입니다만 저런 모토아자부 힐즈. 패션의 거리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오모테산도가 지금 패션 거리를 바뀐 첫 돌은 첫 아크힐즈를 하던 상업을 연습을 할 겸해서 만든 게 라포레 하라주쿠
패션 인큐베이터를 만드는 라포레 하라주쿠로 해서 오모테산도가 패션 거리가 됐는데 그래도 패션쇼가 하나 할 수 있는 이 장소에 공공주택 하나 있던 오모테산도의 그 땅을 써서 제대로 된 미디어를 발신하는 일본의 패션의 미디어를 발신하는 그리고 나무보다 낮은 건축 속에 했던 오모테산도 힐즈 이런 힐즈들을 만들면서 이제 노하우가 숙성이 되었죠. 그 끝에 나온 게 2003년도에 록봉기 힐즈였었고요. 원 가장 큰 땅을 가지고 있던 아사히 방송국의 만평 내가 꿈꾸는 도시는 3만 평 정도 되는 도시는 되어야 파워풀하게 제대로 보여주겠어 라고 해서 아크힐즈가 부지 규모가 10,000평이었습니다. 좀 작았다. 그래서 3만 평에 더 강한 복합을 한 번 더 해봤고 요때부터 나온 게 이제 문화도시임이라는 이야기 나옵니다만 컨셉은 아틀리전트 이런 겁니다. 뒤에 좀 나올 이야기들이 한국에 왜 록봉기 힐즈나 아자부다 힐즈가 안 나오느냐. 예, 컨셉에 대한 이야기, 가야 될 지점, 어떤 사람을 이 동네에 살게 할 거, 어떤 오피스를 오게 할 것인가, 그 지점에 대한 깊은 토론을 합니다. 동네가 원래 안 좋았습니다. 아까 했던 녹사평이나 한강진 정도 딸 가진 부모들 안 보던 동네입니다. 총기 사고 나고 외국인 유흥가라서 거기에 오피스도 없던 동네, 상업도 안 되던 동네 언덕 위에다가 그 거대한 개발을 하겠다 해서 드디어 쟤들이 망한다 자뻑하다가 그랬는데 자신 있었죠. 오늘 뒤에 나온 요 다음 이야기입니다. 자신 있었습니다. 40년간 오피스 테넌트들의 니즈 뭘 원하는가, 최고의 임대료를 내는 친구들을 뭘 원하는가, 그걸 계속 분석해 왔던 회사이기 때문에 그 지점을 가면 된다가 있었던 거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 상징적 프로젝트의 가장 중심에 명확하게 이 컨셉을 보여주는 오픈마인드한 사람이 24시간 모여들어서 그들이 교류를 해서 아이디어가 태어나는 도시가 컨셉이었었어요. 내부적 컨셉은. 오픈마인드한 사람이 모여서 아이디어가 태어나려면 어떤 시설이 있어줘야 될까? 대부분 미술관과 전망대는 가보셨으면 이 두 개를 모르시죠. 이 두 개가 더 핵심입니다. 51층과 49층에 있는 요게 가장 임대료를 잘 받는 제일 장층 4개를 문화도심 아틀리전트 시티의 핵심 거점 시설로, 근데 이 시설을 그 당시 일본에 테넌트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 모리가 리스크죠. 직영을 해버립니다. 모리는 직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없다. 다들 아시던 전망대죠. 크란츠 관장이 와서 현대미술 되겠냐 했는데 된다.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책을 다 나눠주기 때문에 책에 보시면 이 일화가 나오시니까 그래서 연간 가장 많은 입장객이 있는, 지금은 시부야 쪽이 더 좋은 전망대 나왔습니다. 그래도 100만 명 이상 찾는, 예, 그 밑에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모임입니다. 이런 분들이 오늘도 밥을 먹으시면서 아침에 회의를 하면서 서로 아이디어가 주고받고 술을 먹다가 커피를 먹다가 아이디어는 어디서 태어납니까? 거기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사무실에 태어난 게 아니라 이런 새로운 만남들 속에서 아이디어가 태어나기 때문에 그 미술관 바로 밑에 보면 한 층이 전부 다 밥만 먹는 멤버십 클럽인데 밥만 먹는 멤버십입니다. 아이스 브레이크로 동경 날씨가 좋네요 이러면서 서로 아이스 브레이크를 할 수 있는 그 멤버십 클럽이 바로 밑에 한 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건데 나만의 도심의 서재가 하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제는 코워킹이 상당히 대세입니다만 그 당시 코워킹의 원조였죠. 왜 내가 한 달 동안 정도 뭔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장소가 도심이 없을까? 그런 사람들을 위한 나만의 라이브러리, 하늘에 떠있는 라이브러리라고 했던 아카데미 힐즈, 이런 것들이 전략시설로 들어와 주면서 했고요. 길을 잃어버린다라고 했는데 우리 쇼핑몰 아니다. 우리는 동네다. 우리는 동네를 만든 거다라고 해서 상당히 다양한 요소에 있는 걷는 즐거움이 있는 동네를 만들었고요. 우리는 타운이다. 동네다. 스트리트다. 시빅 프라이드. 가장 자랑하는 씬이 어디냐. 우리는 거리를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적 이야기 조금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설산업이기도 하시니까 똑같은 KPF가 했습니다만 미국의 설계사 123층, 53층 연면적이 똑같습니다. 그만큼 뚱뚱합니다. KPF의 콘이 야 왜 이렇게 뚱뚱하게 해? 80 x 80입니다. 왜 이렇게 뚱뚱하게 하냐? 잔소리 말고 내가 발주처잖아. 지금은 한 층이 넓어야 돼. 한 층이 넓어야 되는 게 지금 한창 한국에서 플라이트 퀄리티라는 말로 오피스 넓이를 말하고 있는데 한 층이 넓어야 돼. 한 층이 거의 1,500평 가까이 됩니다.
이걸 50층을 적층하고 있고요. 세계에서 제일 뚱뚱한 건물 중에 하나를 만들었죠. 예를 들면 이런 거 만족도입니다. 좋은 기업들. 골드만삭스 같은 IB, 구글 같은 글로벌 IT가 가장 임대료를 잘 주는데 그들이 이 건물에 들어오면 됩니다. 전략적으로, 사업적으로는 다 들어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가장 그들은 랜드마크이고 좋은 설비와 주거지 가까이에 퇴근한 이후에 삶도 좋은 동네. 근데 랜드마크가 없고 좋은 오피스가 없고 호텔이 없었으니 그걸 만들어주겠다. 일반 오피스에서 가장 큰 페인 포인트가 뭐냐, 가장 아픈 데가 뭐냐, 만족도가 제일 떨어지는데 여기 각자 사무실에서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점심시간에 오지 않는 엘리베이터입니다. 예. 한국은 성이 나서 바로 계단 내려가 버립니다. 모리빌딩은 처음부터 모든 공조와 엘리베이터와 모든 설비들을 다 스스로 계속 개척했던 회사입니다. 설비회사와. 인간이 참을 수 있는 한계는 몇 초인가? 엘리베이터 점심시간에 30초. 그러면 30초 안에 무조건 엘리베이터 오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베이터를 많이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많이 넣으면 되는데 그러면 이 전용률이 떨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평이 40만 원 받습니다. 한 평을 40만 원 받는데 50층을 다 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전용률을 저희가 그랜드 센트럴이나 여러 타워들을 컨설팅 해드릴 때 한국 주요 설계사들하고 이야기하면 그거 못 만든다 그러는데 만들 수 있어요. 모리팀이 만들어냈던 거죠. 인하우스 설계가. 더블 데커 엘리베이터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개를 다닙니다. 하나의 공간에 2개가 들어가면 용량이 2배가 됩니다. 피크 타임 할 때는 하나 안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피크 타임의 만족도입니다. 출퇴근과 점심시간에 내가 30초 만에 탈 수 있는가가 이 건물이 좋고 안 좋고에 내가 만족도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면 그걸 엘리베이터 회사랑 같이 만듭니다라든지 현장 가시면 지금 많이 합니다만 위에 천정공조 아무 효율이 없죠. 바닥공조 이 정도 거리까지만 냉난방 되면 되니까 바닥공조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직접 자기들의 니즈를 따라서 만들어서 그리고 뭐까지 하느냐 저도 이거 할 줄 알고요. 10만식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10만식의 비상식량, 전투식량이 보존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글로벌 기업들이 도쿄를 안 오는 이유가 지진이죠. 우리나라의 미세먼지에 북한이 있다면 일본은 지진이죠. 내진구조, 재진구조 튼튼하게 하는 거 기본인 거고요. 예, 그래서 만든 게 정말 너희들 이렇게까지 할 거냐라고 했는데 자가발전소를 넣습니다. 너희가 후쿠시마 대지진 같은 거 나서 도쿄전력, 한국전력, 도쿄전력이 다 꺼져버려서 도쿄가 7억까지 껌껌해져도 우리 홀로 등대처럼 불 밝힌다. 너희의 가장 IB들, IT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시스템의 안정성입니다. 보통 비상발전 정도 돌리는데 비상발전 정도 아니야. 우리 자가발전이야. 우리 홀로 등대다. 그리고 우리 10만씩 보존되어 있다. 뭐든지 4일 지나면 전 세계 구호대 온다. 10만씩 먹고 여기서 버티면 여기가 셀터다. 도망 나가는 동네가 아니라 도망 들어오는 동네를 우리 만들어주겠다. 프랑스 애들이 동북 대진 난 다음에 다들 이랬을 때 다른 디벨로퍼들은 쟤들 또 자뻑한다. 저렇게 무리한다 이랬는데 딱 동북 대진이 난 다음 날 모두 외국계들이 힐즈 가야 되겠다. 라고 그날 이걸 처음으로 풀었습니다. 오픈하고 처음으로 이걸 풀었고 처음으로 그날 도쿄 메트로가 멈췄거든요. 그래서 그날 진가가 발휘되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들이 숨어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이게 큰 동네를 만들고 하니까 이제는 그냥 기른다는 이야기를 좀 더 다르게 해보자. 절도 조합원이고 방송국도 조합원이고 개인 조합원들도 있고 원래 아파트 주민들 빌라 살던 할머니들 다 있으니까 그들로부터 다 운영을 다 위탁받았습니다. 퍼블릭 스페이스도 엄청 많이 만들어졌고 해서 그들로부터 우리 이 동네가 계속 활기를 띠는 그런 타운이 브랜드되는 동네를 한번 만들어보자. 쇼핑몰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나라도 백화점들이 연간 이벤트, 커뮤니티 이벤트부터 다양한 이벤트들을 그들로부터 받아서 이 동네 3만 평을 가지고 계속 하고요. 이걸 하다 보니까 스폰서 기업이 엄청 들어와 줬어요. 이런 이벤트는 돈이 엄청 들거든요. 돈이 많이 드는데 이 돈을 안 들게 돈돈을 속된 말 똔똔 됐던 이유가 좋은 기업. 왜냐하면 삼성이 들어오면 삼성블루가 전체 다 들어오고요. 삼성의 팝업 모든 이 4천만의 글로벌한 비즈니스맨과 그런 그 이노베이션들 크리에이터들이 오는 이 동네에 광고 효과가 엄청난 겁니다. 동네 전체를 한 매체가 다 배너와 미디어와 모든 걸 다 써버리니까 그러면 스폰서 할게 우리가
라고 하면서 이 타운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게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이벤트를 자기 돈 없이 하고 있고요. 망했던 상점가, 붕어빵 팔던 아자부 주방 상점가도 같이 아무리 잘 만들어도 우리는 새로운 거고, 여기는 에도시대 영주들이 배달시켜 먹던 소바집 같은 거 있는 좋은 동네, 낙후됐지만 그 접점에 새로운 쯔따야 서점 하나를 집어넣어줘서 동네가 이어지게 하는 구상들. 예. 8월 15일 날 뭐 일본스럽습니다만 동네를 만들었다. 우리는 동네를 만들기 때문에 일본 동네마다 노래가 있고 춤이 있습니다. 추석입니다. 추석날 가면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영리했던 미스터타운이라고 했는데 국방부 땅이 많았던 용산 같은 동네라 새로운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나니까 국방부 땅에 국립신미술관 들어오고 저쪽 땅이 팔려서 매각되어서 미쓰이 컨소시엄이 비슷한 컨셉의 미드타운을 만들면서 여기가 제일 나나게 놀았던 동네입니다. 가장 문화적인 아트의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동네로 에리어로 확대되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시간이 그러신데 이게 4천만을 불러 모았다라고 하는 비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도 가장 최고 임대료가 활성화되는 4천만이 작년도 록봉길저 상업 매출이 최고를 찍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배웠던 게 우리는 타운 단위, 동네 단위가 역시 효과가 있고 하드웨어적으로는 당연히 복합 개발이고 소프트적으로는 타운 매니지먼트 이걸 하면 거대한 선순환의 자산 가치도 좋아지고 지역도 좋아져서 좋은 소리 듣고 선순환 구조에 올라타는구나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이제 인식을 했던 계기가 됐습니다. 그 흐름이 마루노치 망했던 오피스가 우리 강화문이었던 마루노치 그다음에 방금 그 옆에 있던 미쓰이 일본 최대 디벨로퍼들입니다. 같이 해서 이제 동네 단위로 해야 되겠구나. 건물 하나 아무리 잘 지어봐야 마포공덕의 건물주가 아무리 내 혼자 건물 멋있게 해외 건축가 데려와봐야 마포공덕 자체가 테헤란노처럼 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인식 속에 지역 전체가 파트너들이다. 지역 그 건물주들이. 그러면서 타운 당내로 바뀌었습니다. 이 한 장이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여기도 리더들이시고 비전을 만드신 분들이시니까 저희가 이게 없습니다. 왜 이걸 했느냐라고 하면 한국에서 계속 규제 완화해 주세요. 뭘 해주세요라고 항상 말씀을 합니다만 민간이 먼저 보여줬습니다. 고이즈미가 테이프 커팅하면서 록봉힐즈 2003년에 뭘 도와줄까? 이렇게 너희도 멋있는 걸 만드는구나. 서랍 안에 3개월 이상 안 있게 해주시고 인허가 할 때 계속 그런 것들 이야기 포함해서 해주시니까 이 속도감에 대한 이야기랑 우리 이제 제대로 자본도 있고 노하우도 있다. 도쿄를 살리면 일본 경제가 살릴 수 있는 베이스가 될 수도 있다. 이 방향 가보시면 어떻겠느냐. 그게 먹혔습니다. 민간도 잘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 정부 재정에 한계가 있는 속에 민간의 힘을 도심에서 써주는 게 더 효과가 있겠구나라는 민간의 각인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저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게 우리한테 지금 있는가의 이야기고요. 저렇게 국가 정책의 한 축으로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원래 일본인들은 교외에 단독주택 살았습니다. 미국의 어떤 그 드라마를 보면서 자라가지고 그런데 시내에 타워 아파트에 복합 개발 사는 게 정말 괜찮은 라이프 스타일이구나. 요게 새롭게 지금 도쿄가 핫하죠. 타워 아파트들이. 2010년대로 넘어가겠습니다. 15분 정도 10분 남았으니까 뒷이야기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도 잃어버린 20년을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2010년을 가더라도. 그래서 글로벌 경쟁력이란 말이 나왔고 아까 모리 연구소가 전 세계 48개 도시를 그냥 개발해달라 규제 완화해달라 그러면 또 너희 터켓이 라는 말이 나오니까 터켓 시비가 있으니까 아니다. 왜 도쿄가 지금 대개조가 되어야 되는지를 다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48개에 대한 도시를 한번 성적표를 봅시다. 도시 성적표를. 여기서 지금 서울이 한때 박 시장님 때 내려갔다가 다시 오 시장님 때 올라오고 있는데 서울이 KPI로 지금 5등 하겠다라고 하는 요 지표입니다. 요 지표에서 5등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원했던 건 이거 하나입니다. 그 도시의 성적표. 도쿄가 잘하는 거는 써니한 거고요. 도쿄가 다른 48개 도시랑 비슷한 건 요거. 도쿄가 제일 못하는 거. 비가 오는 게 요거죠. 비가 오는 게 뭐겠습니까? 이 당시. 김포가 얼떨결에 국제선 들어왔습니다. 이 전략 때문에 한에다가 국제선이 됐습니다.
가장 도쿄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거는 할주로도 뚜껑 껴서 할머니 부부, 노부부, 한부부 때문에 그 경쟁력도 없는 너무나 먼 나리타 공항의 문제다. 그러면 요코하마도 있고 하니까 요코하마와 시내와 가장 가까운 하네다를 그리고 할주로 확장 문제도 없는 바닷가에 제호할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이 하네다를 국제선, 근데 이 하네다는 글로벌한 비즈니스맨들을 위한 공항을 만든다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네다가 국제선이 되었고요. 김포와 하네다의 가장 큰 차이는 우리는 옆에만 가지 않습니까? 하네다 가보시면 깜짝 놀라실 건데 그 목적이 이래서 LA, 시드니, 파리, 뉴욕 다 뜹니다. 비즈니스맨들, 도쿄의 일본의 가장 메인 비즈니스맨들이 가는 주요 도시로 모든 직항편이 하네다에서 다 날아갑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 도시 경쟁력의 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그래 맞는 것 같아. 으쌰으쌰 하자. 으쌰으쌰 한번 해보자. 뭐 올림픽은 좀 안 좋은 이벤트를 하지만 그래서 2020 올림픽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꿈이 필요하다가 유치단의 슬로건이었습니다. 패배감에 젖어있는 이 나라에 이 패배감을 딛고 나가려면 뭔가 하나 목표는 하나 필요하다. 민간 디벨로퍼가 도심의 사업을 좀 하다가 저희들 이제 잘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저희 도심은 저희가 한번 제대로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도심은 글로벌한 기업들의 특구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올림픽을 하면서 만든 건 이 자료들 대부분 다 보내드렸습니다. 안 찍으셔도 될 것 같긴 한데요. 글로벌한 환경 정비에 대한 게 요게 됐습니다. 올림픽을 통해서 뭘 했느냐라고 하면 요게 된 겁니다. 지금 뭘 하고 있냐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스파크가 일어나야죠. 지금 도쿄 스타트업 핫합니다. 도쿄 스타트업이 핫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죠. 이걸 하려면 그들이 오게 하는 기업이 오게 하고 공항에서 오기 편하게 하고 좋은 오피스와 좋은 주거를 넣어주고 그들이 계속 만나게 해주고 그래 스파크가 일어나서 이걸 하게 하고 이 구조를 이 큰 그림의 첫 계기는 올림픽이다. 올림픽을 통해서 이걸 만들자라고 하는 게 목표였었습니다. 그래서 도심의 특구라는 게 설정됐고요. 모리빌딩은 그중에 자기들 원래 했던 사업부지 3개를 우리는 그러면 3개의 에리어를 넣겠다. 능선길이 쭉 다 연결되고 있는 지역이라 그 능선길을 따라서 3개의 힐즈를 만들어 보자. 원래 창업했던 땅은 원래 도쿄의 업무 중심지에 가까우니까 글로벌한 다 글로벌 우리의 컨셉은 글로벌한 여기는 업무 중심 저기는 글로벌한 미술관 포함하고 있으니까 문화적 중심 한가운데가 제일 힘든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은 글로벌한 가족들이 오서 하는 생활의 중심 그래서 세계의 글로벌한 중심을 다 이어보자 라고 하는 그랜드 구상을 했고요. 도쿄가 가장 큰 틀린 게 우리는 항상 GBC도 그러고 합니다만 공공기여 자 이거 올라가니까 자 얼마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큰 틀의 테마를 잡습니다. 테마를 잡고 여긴 글로벌이야. 글로벌 가족들 기업들 와야 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민간이 제안해봐. 글로벌한 테마에 맞으면 용적률도 인센티브 줄게. 글로벌 병원을 가지고 오면 100% 글로벌 호텔을 가지고 오면 100% 이 테마에 맞게 제안해주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게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요걸 슈퍼블록 우리가 설정했던 슈퍼블록입니다만 처음 만들었던 그 힘들었던 아크힐즈부터 이번에 오픈한 아자부다 힐즈, 도라노몬 힐즈, 그다음에 오쿠라 호텔 포함한 것들이 다 요 안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한가운데 글로벌한 중심을 만들겠다 해서 그런 것들 제안한 사업이 다 특혜를 받으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다 사업의 동력이 생겨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려고 했던 많이 돌아왔습니다. 아자부다 힐즈가 나왔고요. 한 5, 6분 남은 것 같으니까 34년이 걸렸습니다. 이런 땅이었었습니다. 이런 땅 소방차도 못 들어가던 그런 땅을 여기 34년 걸렸습니다. 30년간 설득을 해서 4년 만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34년이 걸렸고요. 어떤 동네를 만들겠다부터 설정한다 그랬죠. 우리는 지적인 사색자가 글로벌한 네이버후드를 만드는 동네가 되면 좋겠어 라고 해서 하라켄냐 유명한 브랜드의 하라켄냐랑 같이 해서 지역에 대한 큰 비전 방향을 설정한 이후에 계속 이분만을 데리고 오면 뭐가 되는 줄 아시는데 이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전체에 드리고 싶은 말은 헤드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도시 전체에 대한 구상 그리고 그 안에 컨텐츠와 운영이 될 수 있는 이 전체를 만드는 주체가 더 우리한테는 필요한 거고 그 마지막 저 기라성 같은 사람을 컨트롤 해내면서 PM 해내는 능력 그게 지금 우리한테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그린 퍼스트를 말합니다. 지금 시대에는 그린이 더 중심에 있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가 강화문도 아니고 테헤란로도 아닌데 왜 그럼 좋은 기업이 올 거냐? 우리는 생활이 가까이 있고 문화도 가까이 있고 자연도 가까이 있다. 그리고 우리 랜드마크다. 그런 이야기가 그린 이 컨셉에 녹아 있고 더 복합은 더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다 진화되어 있습니다. 그린 퍼스트. 그린을 중심에 둔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는 거고요. 개방 녹지 서울에 말씀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건 실제 생활에 쓰는 녹지입니다. 주변에는 MD라든지 컨텐츠랑 다 녹아 있어서 항상 활기 있는 녹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간이 애드립 넣으면 길어질까 가장 인상 깊은 게 이건데요. 녹지를 만들더라도 계속 재개발을 하면 너희가 커뮤니티를 무너뜨리지라는 공격을 가장 많이 받아서 모리빌딩이 록봉기 힐즈 만들 때 영화관 위에다 뭘 만들었냐 논을 만들었습니다. 논 반마지기. 여기다가 여기 근무하는 자제분들, 여기 동네 자제분들, 상가 자제분들 애들이 모여서 봄에 못 심고 여름에 한 번 더 모읍니다. 그래서 다시 벌레 한 번 잡고 가을에 한 번 더 모아서 뭐 하겠습니까? 추수해서 떡을 만듭니다. 애들은 세 번 모이면 친구 되고 애들 친구 되면 어른 친구 되고 고인물 커뮤니티가 좋으냐 이 시대에 새로운 사람이 좋은 사람이 들어와서 새로운 자극과 만나서 이 동네가 커뮤니티가 더 발전하는 게 새로운 사람이 더 좋은 사람 들어오는 게 더 좋은 커뮤니티 아니냐는 말을 논 반마지기 가지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아자부다에 가시면 가수원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 관계 맺는 그린, 커뮤니티와 같이 성장하는 그린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아자부다에서 가시면 그 가수원이 바로 앞에 하나 있습니다. 도시를 만든다, 동네를 만들려고 처음 프로젝트부터 저 카라얀 공연하기 전에 모습, 요때는 활기가 있는데 요때만 떠나면 좀 썰렁합니다. 잘 만들었다는 록봉기 힐즈도 이벤트 할 땐 괜찮은데 이벤트 없을 때 썰렁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우리는 동네니까 유럽처럼 광장이 필요한데 한가운데다가 이벤트 없을 때도 괜찮은 광장을 만들다가 이번에는 아예 더 숲 같은 광장을 하나 만들어냈다. 미술도 클래식 홀에서 현대 미술에서 미디어 아트로 지금 계속 발전을 문화와 함께하는 도심에 사는 라이프 스타일이 뭐냐. 또 하나의 아자부다의 가장 큰 중요한 건 이거였죠. 생활, 그러니까 생활 도심, 글로벌한 가족들이 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잡아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웰리스라고 됐습니다. 건강, 그리고 좋은 식자재, 식품, 슈퍼마켓. 그래서 병원 가장 인기 있는 게이오드 병원이 들어왔고요. 심리스 하다라는 속에.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브리티스쿨, 브리티스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브리티스쿨 하나를 이전에 와서 헤드윅이 디자인해서 옆에 동네 한가운데, 동네가 애들을 키운다라고 하기 때문에 동네 한가운데 브리티스쿨 국제학교까지 넣어서 학교까지 했고요. 가장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 비슷해 보이는데 가서 보셨으면 하는데 아시는 분은 알만한 록봉기 힐즈에서 미술관만큼 중요한 시설이 여기 뭡니까? 라고 하면 뭐 학교입니까? 라고 하면 학교 아니고요. 모리빌딩이 직영한 가장 신경을 썼던 건 슈퍼마켓입니다. 그 전 세계 그들 지금 2천억짜리 살 정도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을 수 있을 만큼의 저녁 반찬과 저녁 식재료와 그것들의 생활이니까 그게 직영시설로 들어와 있습니다. 똑같이 타운 매니지먼트는 더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시간상 죄송합니다. 그 마지막 요거는 좀 설명드리고 뒤에 일본 프로젝트 간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세운상가 같은 8개 블록 뚫리지 않는 도로라고 했던 메가드가 뚫으려고 했던 도로였는데 점령군으로 안 뚫리는, 그래서 중소 오피스가 많아서 힙지로처럼 이렇게 잔술 먹고 하는 오야지 아저씨들 동네였는데 이 도로가 방금 했던 올림픽을 하려니까 공항과 도심의 직결 도로가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도로라고 명명되면서 이 도로를 뚫어야 된다. 근데 공공이 한 건 다 실패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잔술 먹고 하는 아저씨 동네도 컨셉이다. 글로벌하게 밤에 술도 먹고 하면서 재밌게 놀 수 있는 그런 글로벌한 도심을 한번 만들어 보자. 입체 도로 제도는 있었습니다만 안 쓰고 있었는데 그러면 도로가 그냥 한가운데를 8차선 만들어 버리면 동네가 양분돼서 활기가 없으니 요 밑에 700m 정도가 가장 좋은 오모테산도 700m 정도 되니까 여기를 지하를 넣어서 가로수길을 만들고 지하하고 그 올라오는 지점에다가 복합 개발을 해보자. 이 동네를 바꾸는 선도 사업을 해보자라고 했던 게 요렇게 하나 뿡 이렇게 도시계획 도로가 뚫리면서 선도 사업이 들어왔고요. 엄청난 난이도죠. 코어를 도시계획 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네를 바꾸기 위해서 6성급 호텔도 필요했고 좋은 오피스도 필요했고 컨퍼런스도 필요했기 때문에
이들은 다 좋은 로비를 원하는데 그 좋은 로비를 다 저청에 현장 가서 보셨으면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없는 저 땅을 어떻게 잘 써서 저 로비를 다 만들어내는지 보시는 것도 좋고요. 하나 해서 이번에 다 완성이 4개 동까지 해서 이제 여기는 필지 구조가 그리 안 크기 때문에 하나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9호선 갈 때마다 제가 고민한다. 주최석 죄송합니다. 질문 주실 것 같은데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예. 그 가실 분 가시고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네다 공항을 가셔서 꼭 보셨으면 하는 거는 하네다 공항의 터미널을 또 만들었습니다. 국제선 들어오면서. 왜 만들었는가? 제가 잠실 살고요. 일본에 당일 출장도 많이 갔었는데 갈 때마다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올림픽대로 탈까? 9호선 탈까? 9호선 타면 올림픽대로 막히고 9호선 타면 얼마나 긴 무빙워크를 가야 됩니까? 30초입니다. 출국 게이트 나와 30초 만에 모노를 탑니다. 지하철 탑니다. 저거 타고 시내 들어가서 게이트 나와서 출국 게이트 나와서 자기 사무실에 노트북 여는 데까지 30분. 도어투도 30분이 아니라 공항에서 나와서 바로 자기 사무실 앉아서 노트북 펼칠 때까지 30분이 되는 도시가 경쟁력이다. 그래서 국제선 터미널 새로 옆에 모노레일을 새로 만들고 그래서 플랫하게 바로 타게 만들고 시내 17분, 16분 만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바로 그 근처에 있는 오피스는 바로 여는 거고 시내 간다고 하면 시나가와까지도 16분입니다. 우리의 경쟁력 서울역에 와서 서울역에서 에스컬레이터 7번 타는 순간 경쟁력은 다 떨어집니다. 도라노몬 힐즈에서 꼭 보셨으면 하는 마지막 포인트는 그래서 새로 만든 지하철역 50년 만에 들어온 지하철역을 프로젝트명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전례 없는 건데 도라노몬 힐즈역입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안 되는 저겁니다. 토목과 건축과 도시계획이 따로 놀죠. 서울시 가시면 많이 인정하시는데 지자체 가시면 함께하는 이라는 게 나옵니다. 지하철역을 새로 만든 직관적으로 지하철역 플랫폼이 바로 보이고요. 유튜브에서 꼭 홍보 영상을 보시면 이 지하철 타고 바로 놓으면 게이트 나오면 바로 로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려면 토목과 이게 같이 가주지 않으면 건축과 도시계획이 안 되는데 그 지점을 같이 갔습니다. 시부야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지금 도쿄대교조의 핵심은 이 부분을 가졌다. 뭐 이런 전망대 수영장 있는 마이스 조그만 기업이 엄청난 기업으로 창업을 했는데 요건 더 설명드려야겠네요. 저 꼭대기에 가설 건물 첫 건물이었습니다. 모리미노루와 전설적 사장 회장이죠. 일본의 리크루트의 회장 친구입니다. 매일 밤마다 술 먹으면서 20대 후반에 우리 미래를 뭘 할까 꿈꿨거든요. 도라노몬 힐즈를 가시면 요새 요코초 이런 게 바람인데 푸드홀 같은 게 백종원이 같이 잔술몽 동네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오약고동 먹고 글로벌한 플레이어들이 우리 때처럼 여기서 대기업의 신사업 부분은 다 있어요. 대기업의 신사업 부분을 다 한 군데 끌어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밑에 술을 먹게 해놨습니다. 신사업 부분이 다 모여서 서로 스파크가 일어나야지. 스파크 일어나면 술 먹고 스파크 일어나지. 그래서 요코초 넣어서 바로 만나게 해주는 요 공간이 도라노몬 힐즈 가셔서도 또 보셨으면 하는 공간입니다. 그린이 들어왔고요. 이렇게 해서 제3의 도심 최근에 록봉기 힐즈까지 지금 오픈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록봉기 힐즈부터 또 아자부 연결되는 거대한 제3의 도심 우리 용산 한가운데 같았던 언덕 위에서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죽어있던 강화문도 제일 좋았던 미쓰비시도 책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 죽어있던 동네 최고의 연봉을 받는 이 마루노치가 어디 근무하냐 마루노치 근무한다 최고의 직장인들이었는데 다 망했죠. 이렇게 썰렁한 동네였죠. 그 동네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타운이야. 이 자산의 70%가 우리 거야. 그러니까 활기를 일으키기 위한 본사 만들고 건물 만든 활기 연장 계속 포석을 두듯이 계속해서 전체를 다 활기를 만들었던 그리고 우체국가에 다 민영화되었던 철도가 같이 새로운 얼굴 도쿄에 맞는 새로운 얼굴을 만들었던 도쿄역 프로젝트까지 해서 마루노치가 대개조를 했습니다. 350년 된 기업, 우리 신세계 해현점, 신세계 지금 남대문점의 전신이었던 미스코시 350년 된 포목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보니까 다들 글로벌이 어떻고 도심이 어떻고 하는데 이 에도라는 컨텐츠가 최고의 컨텐츠고 이 니온바시라는 우리 종각 같은 간철동 같은 동네가 나의 최고의 나발이구나.
이 동네를 그럼 내가 바꿔보자라고 하는 이야기로 에도의 코어 에도, 코레도라는 시리즈를 만들면서 자기 본사부터 새로 넣으면서 자기 친구들이었던 가초부시 가게, 칼 가게, 과일 가게 이런 애들을 전부 컨텐츠화 시키면서 지역을 바꾼 프로젝트. 저희 청계천 보면서 제일 부러워했습니다. 청계천을 보면서 제일 부러워했던 게 자기들은 저 가장 도쿄의 상징적이던 저 고가도를 못 없앴는데 저희가 없앴는데 다시 없앨 겁니다. 베니스 같았던 물의 도시 에도를 복원한다 그래서 지하 사업하고요. 양쪽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되면 네, 요 회사 하나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부동산 디벨로퍼 아닙니다. 산업 디벨로퍼입니다. 서시가 나왔던 동네에서 푸드, 모빌리티가 나왔다. 물류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모빌리티. 그리고 우리 제약회사가 많아서 라이프 사이언스. 그리고 우주까지 해서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부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공공용지를 썼던 어떤 그런 운동장 부지들 하고 있고요. 시부야도 철도 지하 사업과 함께 없는 오피스를 넣고 공원까지 쓰면서 이렇게 같이 없는 부지들은 공원을 입체화 한다든지 그레이트한 시부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3등으로 짜고 친 건 아닙니다만 3등이 되었고요. 정리해드리면 도쿄에 있는 것들 동네 단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전체에 대한 지속성에 대한 이야기 왜 록봉힐즈 안 나오냐 이 한 장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건 다 하고 싶은데 하려면 그 동네 전체에 대한 컨셉 그걸 받아주는 하드웨어 그걸 받아주는 컨텐츠 이게 컨셉 속에서 움직이고 그 컨셉이 마지막 운영까지 가져야 나온다. 우리한테 지금 우리 민간이 이렇게 갑시다. 이게 모형실입니다. 진심이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이렇게 하는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과 한국을 위해서 디벨로퍼의 치고 빠지는 그런 분양형 구조가 아닌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는 이 구조에 들어와 있는 우리도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이걸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첫 프로젝트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 아닙니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서울에 대한 이미지 조사를 우리가 했는데 뭐 마리아나, 암스테르담, 뭐 빅벤 이런 거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렇게 선배님 열심히 했는데도 서울이 노 이미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분 나쁩니다만 런던, 싱가포르, 도쿄 다 자기 육방면에서 6개에서 잘 약한 거 보완했거든요. 서울에 그럼 가장 약한 거 뭐냐? 서울 좋은 것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하자. 근데 이번에 30년 올림픽을 떨어져 버린 것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할 수 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의 힘도 있으니까 다시 우리도 이 프로세스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라서 우리만의 도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산 청와대가 내려왔는데 갑자기 여기다 결혼식 한다 그러셔서 결혼식 하려고 오신 게 아니지 않느냐. 이게 왔다라고 하면은 이제 방금 글로벌한 도심 하나를 만들 수 있는데 국회의사당에부터 한강진까지 저희 회사가 제가 그랬던 그 글로벌 마스터 플랜입니다. 그 속에 국제업무지구도 노들섬도 제2문화회관도 들어와 줘야 이게 실제적으로 이 공간을 써주면 이 전체의 생활적, 엔터테인적 다 포함 하나의 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우리도 서울시가 가지고서 뭔가 저런 사업들을 하셔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용산철도병원 하고 있고요. 아이파크몰 한가운데를 동네처럼 하려고 타운라운지로 바꿨던 이야기. 이걸 저는 YYBD라고 하는데 여의도 용산 BBD라고 해서 YYBD인데 DDP를 어떻게 살려줄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기에 DDP도 지금 거기에 장충동 포함한 글로벌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뭐 학을 만들었는데 공작을 만들도 우리처럼 써진다 그래서 학도 될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런 이야기 하실 거면 일본을 보셨으면 일본의 사례에서 우리가 GTX-B 동대문 서야 되고요. 서서 바로 와야죠. 직결. 그래야 이게 공항 접근성 좋아지는 거고 남아있는 한양공고라든지 훈련원들 다 입체화시킬 수도 있는 거고 일본 사례에서 보셨으면 한국의 사례에서 다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장충동에 이 좋은 베이스를 가지고 또 하나의 글로벌 도심 에리어도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잠실 이야기. 우리 이렇게 놀았는데 물에서 너무 안 논다라고 계속 서울시 이야기해가지고 저희 부산 마리나 하고 있습니다. 부산 요트 마리나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계속 사회적 죄송합니다. 저희의 어떤 힐즈는 마지막 여기가 있습니다. 가장 힘든 동네 불행한 사고라 그러더라고요. 노동강 포함해서 기업이 없고 베드타운이라고.
그래서 그 한가운데 땅을 저희도 첫 옥봉 힐즈 같은 걸 한국에 한번 보여줘 보겠다라고 해서 6년 동안 만들었던 프로젝트가 이 물류부지 45,000평을 가지고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최초의 민간철도 경춘선 수많은 대학 자원들 여기에서 동북에서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교외로 나가는 저 소풍 나가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이 나왔던 첫 동네 그 동네에서 우리의 모델을 한번 제시해 보자 해서 삶을 담는 거대한 원이라고 하는 서울원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런칭했고요. 저희 본사가 옮겨가는 의지를 보여주고 호텔과 아산병원과 저희들 다 같이 해서 가는 모델을 지금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시간 넘기겠습니다. 동영상은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가치다를 말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변에 있는 대학 자분들 오늘도 가운데 와 계신데 계속 같이 하셔서 저희랑 같이 했으면 하는 게 있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시간 많이 오버해버려서. 그 모리미노루가 가장 좋아했던 단어가 용이 되어라였었습니다. 그러면 용이 되려고 하는 의지를 품으면 성천을 하려면 구름이 있어야 된답니다. 근데 그 구름은 스스로 모여든다. 중요한 건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건설 환경들 다 안 좋고 하신데 계속 우리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의지를 다시 한번 품어봤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번 좋은 강의 듣고 있는데 시간이 항상 제약적이어서 죄송합니다. 그 질문 아무리 바쁘더라도 한두 분 정도 먼저 원장님. 저 건설기술교육원장 권대철입니다. 수사할까요? 앉아서 되나요?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국토부 토지국장을 할 때 했던 주제가 이제 이 주제여가지고 우리 박 상무님 뵈니까 정말 반갑고 동지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때 했던 일이 부동산 산업이 사회에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존경까지는 아니지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산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때 부동산 산업진흥법을 만들고 그때 강호인 장관님 계셔가지고 많이 도와주셨는데 부동산 종합회사 인증, 육성 이 부분을 했는데 일본 동경에 이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갔다도 보고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일본이 이렇게 이제 성공했던 이유를 이렇게 다른 많은 분들께도 들어보니까 한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가 보니까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거치는 동안 1등이었던 것이 미국에 뒤처지고 그러면서 동경은 뉴욕을 이긴다. 세계 1위 도시가 된다. 라는 그 사회적 어떤 합의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길게 설명은 안 하셨는데 저런 사업을 할 때 제가 보기에는 공공기여 부분을 없애버렸다고 표현을 써도 될 정도로 도시 경쟁력에 기여하면 정원을 만드는 것도 공공기여라고 본다.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다 생각이 들고 두 번째가 이제 저희가 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는 부동산 시장이 한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정이 돼 있다 보니까 원주민들,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를 현물 출자할 수 있었다. 지금 한국은 이제 지금 이 부분을 이제 프로젝트 리치 해가지고 계속 일을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부럽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말씀드린 이 사업들 성공 원인이 공공기여 부분, 그 다음에 토지 현물 출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한국에다가 조금 접목해 보면 지금 서울시도 애를 쓰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도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동경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 지금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두 가지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의도 IFC가 서울시 공유지를 이용해서 99년 토지 임대를 하고 이 부분은 아마 디벨로퍼를 할 때 제일 큰 문제가 토지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토지 가격을 업체는 방법이 이제 토지를 현물 출자하거나 민간 부지죠. 공공 부지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이제 99년 임대를 하거나 이런 방법인데 그 용산국제연구지구를 보면 이게 아무래도 느낌에는 분양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동경처럼 하려면 국제학교도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철도공사 부지가 99년 임대로 가면 저 사업이 이제 성공할 수 있는 요인도 되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그 한국에서
그 토지 현물 출자, 그 모리 빌딩이나 미쓰기 등등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이 있어야 성공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제가 보기에는 저기 아자부다 힐스라든지 비하면 5배 내지 10배 정도 큰 부지여서 저 부분이 성공하면 우리도 굉장한 성공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저런 현실적 제한 요건을 제외하고 어떻게 하면 저런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성공할 수 있을런지 이거는 뭐 현실적 가능성을 떠나서 얘기해 주시면 앞으로 10년, 20년에 걸쳐가지고 가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서 질문 하나 드렸습니다. 예, 큰 질문 같으시고요. 아마 이 논의는 뭐 국토부나 서울시 저도 계속 한 번도 하면서 쭉 이야기했던 거 관련 이야기인데 짧게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왜 되는가, 그러니까 왜 일본은 됐고 우리는 안 되는가. 제가 이쪽에서 일을 하면서 느꼈던 건 아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2000년대 초반부터 도시재생 이야기 있을 때 일본에서는 지방도시 실패를 엄청 많이 봤습니다. 저 연구 분야이기도 했고 정부 주도나 공공재정을 어떤 지방 도시재생 앵커 사업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지는지도 봤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을 했더니만 안 들으셨어요. 안 듣는데 이야기는 아파야 제가 전문가는 예방주사를 놔줄 수는 없구나. 아팠을 때 빨리 낫게 해주는 게 전문가일 수도 있겠구나. 이제 요 이야기가 지금 저희가 지금 드릴 수 있는 어떤 이 질문에 대한 제가 다른 데서 보겠습니다만 서울이 이제 한국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저성장의 길에 들어가고 있고 저희도 이제 결론은 저희는 아프면 빨리 해서 빨리 하려고 하는 의지는 강한 민족이고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 방안들이 나오고 저희 민간도 노력하고 있고 금융이나 뭐 플레이들도 많이 성장해 있기도 합니다. 예전보다는 2000 몇 년도에 국제무지구 안 될 때랑 많은 다른 페이스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저런 케이스들을 보면서 큰 틀을 만들면 저희들로서는 민간도 이제 소비자가 바뀌었습니다. 소비자가 저렇게 안 하면 눈높이가 진짜 우동 먹으러 도쿄 가는 이 시대에 저걸 다 보고 온 사람들이 그 정도 레벨이 지금 서울에 안 나오면 되지도 않습니다.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런 이제 기반 그리고 우리들의 힘 이런 게 있는데 여전히 주체에 대한 부분, 디벨로퍼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약해서 그 부분도 정부에서 자본비를 올려라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금방은 아니더라도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여론들 그 책을 나왔던 것도 저희 전문가 이쪽 리더들만이 아니라 유현준 씨가 나와서 건축에 대한 인식이 좀 이해되듯이 도시에 대한 이 개발에 대한 도시계획에 대한 인식이 좀 나아져야 일본은 그 부분에 대한 성숙도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이게 됐는데 그런 거 없이 이걸 갑자기 끌고 간다고 해서 되지는 않는데 저는 기반은 많이 되었고 이제 조금 더 유도되어 가면서 가면 되지 않을까. 엄천구를 가도 전국 지자체장을 다 만나면 다 바짓가랑이 잡고 우리 왜 힐 하나 만들어 봅시다 하시는데 그 다 대부분 아프다. 수원시장조차도 우리 좀 만들어 봅시다라고 하시던데 대부분 지금 저희가 아픈 상황이라 이 이야기의 절박함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그런 테이블에서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정부 정책과 그리고 속에서 좀 잘 유도되고 선수들 제대로 하겠다는 사람에 대한 약간의 그런 이야기, 공공기업 이야기도 공공공원으로 되었습니다만 여러 메뉴들도 있고 지금 TDR 용적률 이전이나 여러 제도들을 다 만들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희 유연해서 가면서 고치는 나라이기도 한데 그래서 지금은 저희도 빨리 좀 이 인식 자체는 오늘 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가 다 리더십이라 좀 가지셨으면 우리도 그래서 같이 해서 이 위기의 의식에 일본이 그 위기 의식에 20년 만에 요만큼 올라왔는데 우리가 미리 올해 내년 3, 4년 사이 가봤으면 하는 사이입니다. 예. 답이 안 됐다면 죄송하고. 예, 감사합니다. 예, 저 서울시립대 현창택 교수입니다. 저도 저 국토부랑 해서 이제 도시재생 연구를 했었기 때문에 특히 유익하게 잘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감사드리고 제가 도시재생 연구한 다음에 그 국토부하고 과기정통부랑 해서 스마트시티 연구를 조금 했었어요. 결국은 이런 그 디벨로핑 도시재생이 스마트시티하고 이제 연계가 돼야 되는데 혹시 그 동경의 스마트시티 적용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스마트시티하고 이제 디지털 트윈 융합시킨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도 그 대구시에 5D 빔을 이용해서
시설물 유지 관리에 대한 연구를 잠깐 했었어요. 그리고 혹시 일본에서도 이제 5D BIM을 이용해서 시설물 유지 관리에 대한 연구나 적용 사례가 있는지 이렇게 두 가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말씀 주신 분야 저희 회사도 아마 여러 가지 최근에 뭐 디지털 스마트화에 대한 이야기 많기 때문에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일본도 어찌 보면 그 부분도 같이 했습니다만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분야에 더 전문은 아니라 저는 좀 디벨로퍼가 더 전문이라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진전 저희가 한 회사 정부 정책으로 아니면 저희 국토위원이나 국토부 포함한 각 SH나 GH 포함한 그 추진력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연구기관들도 더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관련 이야기들 저희가 더 지법이 더 많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본은 조금 더 민간 레벨과 정부 어떤 정책 연구소도 약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각 지자체별로 조금씩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스마트시티에 대한 이야기 이런게까지가 우리보다 어찌 보면 뭐 그 부분은 저희가 갈지 모르겠다. 디지털 트윈에 대한 이야기도 모리빌딩 이거 다 디지털 트윈되어 있습니다. 다 이게 초기엔 다 수작업처럼 일본스럽게 장인들이라서 한 땀 한 땀 다 건물 다 만들었습니다. 자전거 타고 뉴욕에 다니며 사진 찍은 겁니다. 구글 맵이 없었을 때라서 그렇게 만들던 시대인데 저기 다 디지털로 넘어와 있는데 뭐 그러면서 같이 하고 있는데 건설 쪽에서는 저희들보다도 모르겠습니다. 지난주도 건설 선진화 때문에 가봤는데 양중에 대한 로봇화라든지 뭐 타워 크레인을 무인화한다라든지 여러 가지들 용접 로봇을 전부 다 도심도 거의 다 용접 로봇을 다 들어온다. 거기도 똑같은 상황이라 그런 건설업에 대한 속에서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BIM이나 디지털 트윈, 스마트시티에 대한 이야기도 논의는 되고 있는데 일본이 참 저희가 빠른 게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예전에 도쿄 메트로, 저희 서울 메트로에서 이제 스크린 도어 하겠다고 제가 그에 하나 봄에 하나 한 군데 보여줬는데 일본이 스크린 도어가 한 10%도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좀 더 됐습니다만. 그런데 그날 겨울에 봄에 보여줬는데 겨울에 서울에 스크린 도어가 다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저희들은 좋은 사례가 있으면 빨리 적용해서 빨리 포급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스피드감은 있기 때문에 뭐 다시 제가 답이 된 그 분야는 조금 더 제가 전문이라 그렇습니다만 그 하고 있는 BIM 이런 이야기들도 저희가 더 정책적으로 몰아서 선택 집중해서 하면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일본의 레벨이 그 분야는 그렇게까지 높아 보이진 않았었습니다. 예. 예, 시간이 좀 많이 경과돼서요. 딱히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해 주신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